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저희가 1편에서 정신과 약물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약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거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많이들 걱정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들 말씀해 주시나요?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경증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증상이 치료받지 않고 증상은 많이 안 좋아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또 길게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증상의 중고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또 그 병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조현병일 때, 조울증일 때, 그냥 우울증일 때, 불안장애, 공황장애일 때 그런 거마다 각각 다 달리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얼마만큼은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찝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이게 두려웠던 거죠. 너 평생 약 먹어야 돼. 이런 것들. 다만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조현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재발이 너무 잦아서 꽤 오랫동안 드시자. 몇 년 이상 드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긴 한데, 저도 가벼운 우울증에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길면 6개월 내지 12개월인데 저희가 해보면서 증상 보고 가면서 끊어질 수 있다, 약을 끊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정신과 약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 네. 네, 그 얘기도 정말 단골 소재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거 많이 궁금해하시죠. 치매 걸리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살찌지 않냐, 네. 멍해지지 않냐, 네. 바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도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래요. 통계적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배입니다. 3배. 하지만 약을 먹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확률은 1.5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불면증, 우울증을 방치하는 게 약을 먹는 거에 비해서 2배가 더 높은 거예요. 치매에 걸릴 확률은. 심지어는 그런 연구에서 약을 먹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을 1.5배로 잡아놨지만 그 약의 용량도 보통 쓰는 용량의 7, 8배라고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의사도 자기 환자한테 7배, 8배 되는 약을 먹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먹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먹어야 약을 먹는다고 해도 한 번에 먹을 때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약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걸 방치해서 생기는 불면 우울로 인해서 생기는 인지기능 저하, 치매가 훨씬 더 확률이 높고 무섭다는 거죠. 네.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약 먹고 나서 살쪘다, 이것도 이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 이제 9가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이제 줄어든다, 이제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면서 잘 먹지를 못하니까 체중이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우울증 약을 먹고 회복이 되면 입맛이 원래대로 회복을 하겠죠. 그러면 원래대로의 체중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거를 살쪘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가 일단은 굉장히 많다는 점. 물론 약 중에 그 체중 증가에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이제 간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극히 일부라서 이제 체중이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담당 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갖고 약을 좀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약으로 좀 처방 받으시면 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 정신건강 매거진 구독자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많이들 이제 유명한 약 중에 하나가 졸피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면제로 많이 쓰이는 그런 졸피뎀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한 약입니다. 이 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도 이제 매스컴 같은 데서 굉장히 위험한 약이다, 범죄에 쓰인 약이다, 뭐 이렇게 자꾸 막 보도가 되고 해서 졸피뎀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좀 무서운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졸피뎀은 의존성, 중독성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는 말 그대로 수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해요. 저도 이제 이전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을 때 항우울제 치료도 받았지만 이제 수면제 치료도 제가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졸피뎀 약을 제가 투약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직접 해보니까 정말 이론대로 작용 시간이 아주 짧고 딱 수면 유도가 잘 되고 수면 유지가 잘 되고 6, 7시간 이후에 아주 깔끔하게 깨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정말 좋은 효과를 경험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 가지는 부작용 중에 선망이라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망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어지럽고 약간 뭐 메스껍기도 하고 다음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졸피뎀을 비롯한 수면제를 먹고 바로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잠이 좀 올 때까지 막 이것저것 하고 막 집 정리하고 뭐 이러면 그때의 기억이 약간 블랙아웃처럼 이렇게 좀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30분 내에 그냥 바로 잠을 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정말 문제없이 이렇게 졸피뎀을 비롯한 수면제를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뭐 또 하나 이제 항불안제 중에 이제 알프라졸람이라는 약이 있는데, 간혹 이걸 처음 드셨을 때 너무 어지럽거나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휘청거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요런 때 좀 주의하실 거는 다만 하나는 아침에 이 약 드시고 운전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는 좀 주의하고 권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콘서타, 그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라는 약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메틸페니데이트는 이제 성분명이고 콘서타는 상품명입니다. 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은 ADHD 치료제거든요. 정신자극제라고 하고 그 집중력을 좀 높여주고 각성의 수준을 좀 높여주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들도 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가끔씩 ADHD 약을 불법으로 수입한 연예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문에 떠서 메틸페니데이트 마약 아닙니다. 마약 아니고 마약류에 들어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긴 하지만 엄연히 치료제이고요. 이제 그거 중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잘 안 되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와서 서서히 빠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안전한 약이고 굉장히 효과도 좋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이제 각성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ADHD 증상이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약의 단점이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교감신경을 좀 항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가슴 두근두근 하거나 혈압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좀 경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식욕 저하를 좀 불러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불면 이런 것들을 조금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면 사실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생각보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그런 약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좀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